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뭐 아시겠지만 빨간맛, 오늘도 빨간색 옷 입었죠? 빨간맛, 나 이거 그대로를 전하는 빨간맛 팀장 양세준 팀장이고요. 저도 원래 빨간 맛이긴 한데 팀장님에 비해서 약간 순한 맛이기 때문에 좀 흰 옷으로 좀 갖춰 입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제 2023년 상반기가 다 끝났는데 이제 네.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맞아요. 다들 이제 상반기를 좀 만족스럽게 보내셨나요? 아유, 나이만 먹고 있는데 지금. 아 그래도 이번에 한 살 어려졌잖아요. 저희가. 그죠, 맞아요. 네. 이거 이슈 되게 중요하죠.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상반기는 엄청 바쁘게 보냈는데 다행히도 이제 뭔가 광고 성과도 되게 좋았었고 이제 신규 뭔가 광고주분들과 또 만나는 계기가 되게 많았어서 되게 바쁘면서도 되게 보람찬 상반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광고주분이랑 뭐 여전히 많이 싸우고 뭐 의견 대립도 물론 있지만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어쨌든 다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방향으로 같이 가려고 하는 거니까. 네, 그게 중요하죠. 네, 이번 하반기에도 좀 잘 부탁드린다고 좀 우리 광고주분들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린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하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뭐 뉴스를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사회적으로 좀 몇 가지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 이슈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네, 저희가 조금 준비를 한다고 이미지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맞아요. 자, 이런 거 보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딱 보시면은 그 학원 광고라는 게 딱 보이시죠? 이제 뉴스에 제목이 어떻게 나왔냐면 과장 광고가 165건, 신고가 하루 사이에도 되게 늘어났다는 이제 뉴스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기사를 좀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난 28일부터 매땡 스터디 그리고 종땡 학원 등 이제 대형 학원에 대한 압박 수사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이제 교육부에서는 6일까지 사교육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서 집중 단속을 하는 것 같습니다. 허위 과장 광고가 무엇인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예를 들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원이 입시 성적 향상이나 합격 보장 등을 절대적으로 보장한다. 나 이거 당신 우리랑 같이 함께 하면은 성적이 무조건 향상될 거야. 합격이 무조건 보장된다. 이렇게 보장 광고하는 경우가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잘못된 통계 자료로 실제 결과와 큰 차이를 나타내는데 그걸 광고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쟁 학원과 비교해서 우리가 막 훨씬 낫다. 이런 우수한 결과를 보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팀장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과장 광고 같은 걸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도 이 기사 봤는데 이거는 사실 온라인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프라인 쪽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네. 온라인상에서도 보면 나는 그게 제일 웃긴 것 같아요. 어떤 거요? 맨날 취업률이 100%고 맨날 맞아요, 시험에 다 맞아요. 합격했대. 그럼 맞아, 대체 맞아, 떨어진 맞아. 사람은 누구야 대체? 맞아. 실제로 통계치는 떨어진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네. 왜 그렇게 과장 광고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도 네. 온라인 광고하지만 이게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과장은 들어갑니다. 솔직하게. 좀 왜냐하면 좀 광고 수익이나 이런 거에 극대화는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다소 들어갈 필요가 있긴 한데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막 무조건 100%, 뭐 1등, 뭐 어쩌고 이런 것들은 정말 네. 좀 너무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소비자분들이 보셔도 지금은 아마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맞습니다. 이게 또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그런 규정이 굉장히 심합니다. 네. 그래서 아예 등록을 하지를 못해요. 소재나 이런 거에. 네. 근데 배너 광고나 특히 SNS 광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과장 광고를 많이 하고 요새 뭐 유튜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막 너무 좋아하시는 하는 유튜버 분들이 계신데 이거 광고 까시는 분들 계세요. 네. 제가 지금 깐다는 표현 좀 그렇긴 한데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잘 풀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 맞아요. 그런 분들 되게 좋아하는데 네. 저 되게 많이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뭔가 마케터이기도 하면서 어쨌든 저희가 시민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다 보면은 땡땡 뭐 그 있잖아요. 공무원이나 이제 뭐 자격증 시험을 강의해 주는데 들어가 보면은 무조건 다 1이라고 해요. 어딜 가나 다 1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팀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준법도 이제 준법 의식을 가져야 되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저희는 광고를 통해서 매출을 향상시켜야 되잖아요. 그 약간 준법 정신과 그 매출 그 사이에는 뭔가 그레이 에리아라고 하죠. 그 회색 영역에 있는 거를 조금 잘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진짜. 근데 이게 뭐 비단 뭐 학원 뭐 이런 데뿐만 아니라 사실 요새는 너무 많아서 네. 예, 이건 집행하다가 만약에 온라인 광고를 집행을 하다가 만약에 좀 과장 광고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진짜 광고를 못 하게 됩니다. 맞아요. 멈춰버립니다. 네. 광고 집행도 못 하게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하다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뿐만 아니라 허위 과장 광고 같은 경우는 요새 특히 좀 많은 업종이라고 한다면 특히 건기식 그리고 뭐 요새 뭐 되게 이슈 많이 되긴 했는데 이런 뭔가 몸이 좋아지고 네. 막 그게 뭐 네. 안마기든 뭐든 뭐 어쨌든 뭐 이런 것들 네. 뭐 비포 애프터가 되게 맞아요. 현저히 차이 나는 그런 광고들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도 솔직히 마케터 입장에서 보면 이해는 네. 됩니다. 광고주 네, 그죠. 입장도 이해는 돼요. 네. 그러니까 뭐 뭔가 좀 자극적이어야 되고 네. 그래야 소비자들이 반응이 있고 이런 네. 건 있지만 네. 이렇게 거짓말로 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도 물론 가끔 들어올 때도 있어요. 저희도 네. 그죠. 그죠. 근데 이게 저희도 어느 적정선까지는 좀 지켜주려고 합니다. 근데 네. 이거 넘어가면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네, 저희에게 이제 최우선은 당연히 저희에게 광고 대행을 맡겨주시는 이제 광고주분의 성과가 최우선이긴 하지만은 그렇죠. 이게 저희도 오랜 마케터로서 활동하면서 어떤 소재를 쓸 때 이게 확연히 막 차이가 나는 게 성과가 좋은 게 저희도 눈에도 데이터로 보여요. 맞아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 그걸 통해서 뭔가 규제가 들어오고 심지어 계정까지 이제 완료가 되고 이제 주변에서도 계정 삭제된 경우도 보셨잖아요. 엄청 많이 왔죠. 네, 그런 게 결국에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되게 유의해서 진행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정말 정직하게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네. 근데 이런 과장 광고 아무래도 자극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막 그쪽으로 많이 몰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가급적 뭐 저희가 뭐 하지 마라 뭐 법으로 막 제재하거나 이러진 못해요. 그죠. 다만 이거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신다면 좀 그런 것들은 제재해 주시길 좀 바라고 네. 저희도 마케터분들도 광고주분들이 의뢰하시면 네. 저희도 어느 정도 적정 수준까지는 받아들입니다. 네. 왜냐면 저희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데이터나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다만 너무 심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싶은 거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거절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뭐 당연히 공동의 목표로 광고주의 성과가 우선이지만은 그분들이 이걸 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문제가 될 걸 알기 때문에 저희가 제지해야 되는 것도 저희의 의무라고 그럼요.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막 몇몇 그런 대행사 사실 저는 대행사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데 그런 대행사들이 있어요. 그런 거 받는 애들이 있어요. 네. 좀 약간 진짜 이름 막 말하고 싶은데 네. 참 말씀을 못 드리겠고 네. 좀 제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로 저도 최근에 탈모 샴푸 메타 광고 진행하다가 허위 과장 광고 때문에 계정 정지를 먹었는데 이미 정지당한 계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데 이것 때문에 그 저희도 이제 메타 관련돼서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부분의 오는 질문들이 이게 되게 많이 와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직접 그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셔서 해결하는 방법도 좋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메타도 공식 광고 대행사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 이제 저희를 통해서 하는 게 메타 측에서도 훨씬 더 빠른 답변을 주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계정 정지를 당한 사유를 일단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경우에 이제 되게 원인이 미미한 경우에는 저희가 빠르게 이제 본사에 요청을 해서 이제 계정 정지를 이제 푸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막 의료 심의필 같은 경우에 그런 되게 이슈가 되게 클만한 제재가 되게 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지당한 건 되게 아쉽지만은 이제 시간도 이제 비용으로 계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빠르게 뭔가 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집행하는 게 또 나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드릴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거의. 저희가 조금 더 빠르게 네. 메타 쪽이랑 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밖에는 네. 왜냐면 이게 명확하게 허위 광고라는 게 있다고 한다면 네. 사실 그 계정을 다시 살리긴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맞습니다. 않은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계정을 새로 만드신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전에 있던 데이터를 다 날라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왜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일단 1차적으로 반성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다시 이제 어쨌든 사업을 재개하시고 하실 거면 네.
이제는 이제는 좀 정직하게 정말 광고를 집행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또 한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뷰티 광고 하고 있는데 효과의 비포 애프터는 좀 위험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예전엔 비포 애프터가 광고로 가능했는데 지금 광고가 불가능합니다. 네. 이게 워낙 차이가 너무 심하기도 하고 이래서 실제로 효율을 정말 입증할 수 있는 게 뭔가 워낙 천차만별이어서 네. 지금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특히 배너 광고 같은 경우 예전에는 그게 되게 인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하실 거면 뭐 좀 커뮤니티 영역이나 네트워크 배너 쪽은 뭐 어찌 잘 만들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요새는 이게 워낙 큰 이슈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고 맞습니다. 이미 광고를 집행하시는 분들이나 소비자분들도 많이 압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네. 뭐 위험까지는 아닌데요. 그냥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실 것 같아요. 차라리 다른 방법에 다른 소구점을 찾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네.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이게 되게 시기가 적절한 게 비포 애프터 광고가 항상 이제 성과를 볼 때 되게 두드러지는 이제 소재였어요. 근데 이것도 사람들이 익숙해지면은 이거 광고가 과장 광고구나라고 소비자들도 이제 알거든요. 뭔가 시기적절하게 이게 금지가 되긴 했지만은 이 소재로만으로도 이제 뭔가 이전과 같은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이제 뭐 마무리하자면은 이제 집중 단속인 기간만큼 이제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소재에 대해서 주의를 좀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다음 주제로는 이제 최근에 이제 또 뉴스죠. 이제 네이버에서 그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좀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게 댓글인데 좀 다른 거랑 좀 다른 댓글이네? 라고 이제 보신 게 있을 거예요. 언뜻 보면 모를 텐데 팀장님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요. 저는 뭐 일상인데요. 뭐. 네, 이 네이버 카페에서 보면은 이 다른 데도 아니에요. 딱 첫 댓글에 약간 좀 문구도 다르고 좀 이 포지션도 좀 달라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기사를 알려드릴게요. 이제 네이버에서 지난 4월 말에 게시물 댓글과 비슷한 광고를 배치하는 새 광고 서비스인 커뮤니케이션 애드를 이제 네이버 카페에 처음 도입을 했어요. 문구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사용해 보니까 뭐 좋더라, 약간 이런 얘기도 있고, 저도 구매했는데 뭐 이렇게 써보니까 되게 좋았어요라는 이제 뭔가 후기성처럼 오인될 수 있는 문구로 남용이 돼서 이제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제 커뮤니케이션 애드가 이제 이른바 댓글 광고로 이제 칭하게 됩니다. 소비자가 진짜 후기인 것처럼 오인하게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이 되면서 이제 뭐 땡땡 국회의원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제 네이버는 이와 관련해서 기존에 되게 조그맣게 영어로 광고 AD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이제 한글로 광고 이렇게 바꾸고 표시자 위치도 이제 게시자 이름 바로 옆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솔직히 마케터로서 이렇게 되면은 되게 효과가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게 진짜 후기인지 광고인지 모르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방향 자체는 뭐 올바른 방향이라고 이제 생각은 듭니다. 저는 이거는 진짜 되게 잘 됐다라고 봅니다. 이게 뭐 네. 카페 침투니 바이럴이니 뭐 여러 가지 영역이 분명히 있었던 거 아실 텐데 네. 이런 댓글 조작도 너무 많고요. 네. 그다음에 막 정말 광고성이 짙은데 이게 아닌지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입증할 수 없는 방법들이 너무 많았어서 네. 이거는 되게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차라리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고 카페 바이럴이나 뭐 카페 침투나 이런 것들을 안 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차라리 예전에 뒷광고했다가 이제는 앞광고를 아예 대놓고 하는 것처럼 광고적인 영역의 부분에서 광고를 아예 보여주고 실제로 광고로도 내가 이렇게 써봤다, 이렇게 좋더라, 네. 이런 내용들로 하는 게 요새는 소비자분들도 많이 똑똑해졌거든요. 맞아요. 이런 거 보면은 이들이 사실 얼마만큼 성의가 있는지 네. 광고를 하더라도 얼마만큼 진실됐는지 이런 네. 것들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건 굉장히 잘 됐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좀 저는 밑에 댓글까지 몇 개 더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계속 그 광고 타이틀을 달고 움직이는 사람들도 볼 수 있다든지 네. 뭐 굳이 뭐 상단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네. 그 계속 활동하는 사람들은 뭔가 의심을 가질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봐요. 네, 맞습니다. 이제 뭔가 온라인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그 많은 소비자들이 쉽게 정보를 얻고 많은 정보를 얻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되게 똑똑해졌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커머스의 최앞단에 있는 뭔가 마케터로서 이제 활동을 하지만은 어떻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게
구매할 때 되게 대충 보고 그냥 결제를 하거든요. 그죠. 근데 그런 저도 이게 광고인지 아닌지 구분이 가고 이 광고인 게 뻔히 아는데 광고 아닌 척하는 거는 되게 기만이라 생각하면서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지금 시대에서는 광고는 광고다. 이제 순수하게 이제 뭔가 솔직하게 다가가는 편이 오히려 기업의 이미지나 이제 브랜드 이미지에서 소비자와 조금 소비자한테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뒷광고 한참 이슈 있었다가 지금 또 약간 잠잠해졌는데 네. 그때 우리는 그때 그 시절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네. 미래가 없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네이버 넘어서 이제 새롭게 또 구글에서 새롭게 공지를 하나 내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이거는 네, 어렵죠.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구글 광고에 대한 이야기인데 구글 애즈에서 이제 기존에 자동 입찰에 사용되는 전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게 기업 분석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데이터 기반을 기업 분석을 하는 건데, 근데 기존에 이제 규칙 기반의 모델도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기업 분석 모델이 좋다 보니까 규칙 기반 모델이 사용 빈도가 좀 감소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기존에 뭐 쓸데없는 건 좀 버리자라는 방식으로 구글 애즈가 이제 새로 나오는 구글 애널리티क्스 4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규칙 기반의 모델 지원이 중단이 됩니다. 이제 성과 분석하실 때 이게 왜 있었는데 왜 없어졌지? 라는 그런 뭔가 궁금증이 있을 텐데요. 팀장님 그러면은 이제 규칙 기반 모델에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거 쉽지 않은데 이거 많이 이탈될 것 같은데요. 자, 이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서 제가 정말 네.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자, 이게 뭐냐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전환이 한 개 일어날 때까지 이들이 움직이는 그런 규칙적인 기반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불안정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GA4로 넘어오면서 참 이게 막 오가닉도 있고 네. 뭐 이제 뭐 광고 영역도 있고 뭐 네. 다이렉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한 사람이 구매를 해요. 네이버에 갔다가 뭐 홈페이지도 갔다가 나갔다가 뭐 다음 날 뭐 카카오도 갔다가 뭐 나갔다가 뭐 GFA도 갔다가 어쩌고 갔다가 전환이 일어났어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이 기여도를 얼마만큼의 좀 기여를 측정을 할 것이냐. 네. 이거를 기존에 잡았던 것들이 이제 이 모델이었는데 네. 이게 너무 불안정하고 다이렉트성인 것을 너무 그것만 잡아내고 있으니 네. 이거를 바꿔서 다이렉트는 없애고 네. 광고 영역이나 혹은 오가닉만 보거나 네. 광고 영역만 보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게 바꿨다라고 쉽게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더 좋아졌다. 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팀장님께서 굉장히 전문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일반인 입장에서 딱 이해를 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냥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에 더 초점을 맞췄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이게 이렇게 변경이 됐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쉽게 설명을 못 해드려요. 설명을 네. 못하면 이거는 그냥 이해하셔야 돼요. 네. 우리 80년대부터 내려오는 주입식 교육입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실제 뭐 GA나 이런 것들을 달아보시지 못해보신 분들은 실제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네, 데이터를 맞아요. 한 번이라도 보셔야 이게 왜 이 모델이 바뀌었구나. 네. 이게 뭐 저 기여도가 첫 번째 기여도와 마지막 기여도가 어떻게 나오는구나. 그 안에 중첩으로 들어가는 기여도가 뭐구나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볼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네. 변형이 돼서 다시 볼 수 있게 된 건데 네. 그게 오히려 더 정확한 데이터로 바뀌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네. 저는 모조품이라고 광고 계정 자체가 영구 비활성화 됐더라고요. 구글 광고 검토가 은근 프리한 것 같지만 누군가 신고를 한다면 증명하여 해체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도 도와주시나요? 저희가 도와는 드리는데 네. 도와는 드립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도와드리진 않고요. 어쨌든 뭐 신고가 들어왔거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매체들도 마찬가지지만 네. 저희가 뭐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뭔가 해결을 하는 과정들을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직접적인 이 문제 자체를 저희가 해결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다른 대행사에서 막 이상한 불법 대행사나 막 이런 데서 막 이렇게 됐다, 뭐 광고 계정 정지를 당했다, 네. 막 돈을 얼마 계약금을 냈다, 확 하소연하시는 광고주들 많이 계세요.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 많이 없습니다. 저희는 뭐 경찰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다이렉트 소통하는 거나 이게 왜 잘못됐는지를 소명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네. 직접적인 이
직접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결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없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다른 사업을 하시거나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유지하려고 하셨을 때 거기에 대한 방향성이나 아니면 마케팅적인 부분 이제는 좀 제대로 하시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해드릴 수 있지만 네. 이거를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하면 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광고 대행을 하는 입장에서 광고 대행사인데 이제 뭐 약간의 법률 소송을 할 때에도 변호사가 법률 대리인으로 나서잖아요. 근데 결국에 증거나 약간 그런 원인 같은 경우는 그 원고가 이제 직접 그 당사자가 다 모아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도 이제 대표님께서 직접 이제 그런 부분을 모아주시고 저희는 이제 광고 대행을 하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고주분들이 많이 이제 불편함을 이제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해결을 본 적도 있고 그래서 방향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해드릴 수 있지만은 저희가 그 대행 업무까지는 불가능합니다. 해드리고 싶어도 불가능해요. 이제 뭐 법률 대리인으로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저희는 방향성에 이제 제시해주고 이런 거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라고 그런 도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많이 들어옵니다. 막 뭐 메타 계정이 정지됐어요. 구글 계정이 정지됐어요. 뭐 네이버 어떤 쇼핑 검색 광고가 무슨 사유로 뭐 이렇게 됐어요. 네. 이런 것들 많은데 네. 뭐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드리겠지만 네.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광고주분들의 선택이 저는 컸다고 봅니다. 물론 그분들을 탓하는 건 아니지만 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조금 안타까운 얘기지만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거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다라고 네. 알아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진짜 간절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네, 그 부분은. 그렇죠. 이제 네 번째로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매체인 이제 네이버에서 최근에 새롭게 출시한 광고 상품인데 저희는 뭐 이거 광고 상품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새로운 광고 상품이 나왔는데 이 광고 상품이 누구한테 어울린다 이런 업종에 있는 분들이 사용하면은 되게 기존에 있는 광고 상품보다 더 효율이 좋을 것 같다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한 컨텐츠인데요. 이 최상단에 보시면은 이게 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 내가 정보성 키워드를 검색을 하다가 여기는 되게 눈에 띄네라고 해서 봤는데 아래는 기본적으로 사진을 하나밖에 사용 안 하는데 이제 그 위에 있는 거는 사진을 5개나 사용하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이런 거를 되게 자세히 일단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정보성 키워드 검색하시면은 저희가 최상단에 보이는 게 이제 뷰 탭과 브랜드 컨텐츠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5개 썸네일을 가지고 있는 그 뭐 블로그나 브랜드 블로그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최근에 컨텐츠 검색 광고에서 이제 파워 컨텐츠 검색이 있잖아요. 파워 컨텐츠 상품이 있는데 거기에 썸네일 노출이 일부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이제 정확히 지난 6월 29일부터 노출 순위가 상위인 컨텐츠이면서 본문에 이제 불러드릴 수 있는 이미지가 5개 이상인 경우에 이제 이런 광고를 이용할 수 있게 됐는데 팀장님 이런 경우에는 이런 상품 같은 경우는 어떤 업종이 사용하면 되게 좋을까요? 어떤 업종이요? 네. 아무래도 뭐 정보가 필요하거나 후기가 필요한 업종들이겠죠. 네. 즉 모두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사실 정보와 후기가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없죠. 근데 맞습니다. 다만 정보가 그냥 내가 네. 찾을 수 있는 영역이냐 네. 아니면 좀 전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냐에 대한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좀 고관여 제품들이나 맞습니다. 아니면 정보성이 좀 많이 필요한 뭐 아까 말씀하셨던 법률이나 뭐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중고차라던가 네. 아니면 중고 폰이라던가 뭐 네. 의류 쪽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저는 대체적으로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막 어디만 딱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죠. 좀 뭐하고. 네. 이제 전체적으로 다 뭔가 내 상품을 널리 노출시키고 뭔가 자세하게 알려주면 다 좋은데 제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주변에 이제 변호사분이나 의사분들이 좀 계셨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 브랜드 블로그 운영에 되게 초점을 많이 맞추세요. 왜냐하면은 이제 기존에도 뭔가 거기에서 많은 성과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저가녀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스크롤하다가 구매하지 막 그거에 대해서 이 상품의 효능이 뭐고 막 이런 거 자세하게 안 보잖아요. 근데 내가 어디 병원에 간다거나 어디 뭔가 변호사를 찾아간다 그럴 때는 굉장히 자세하게 살펴보거든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이제 뭐 후기도 있겠지만은 그 치료에 제공하는 사람, 뭐 의사나 이제 법률 서비스 제공하는 그 변호사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있고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있는지 그 사람의 이제 뭔가 칼럼이나 이런 걸 많이 찾아보게 돼서 그분들은 브랜드 블로그를 많이 운영하시는데 이분들한테 뭔가 사용하면은 뭐 다 좋지만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이 파워 컨텐츠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소재의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을 때는 쓰셔라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왜냐면 글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게 되게 볼 수 있는 게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파워 컨텐츠를 사용하면 더 많은 정보나 네. 어떤 뭐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내가 소재를 45자를 다 썼는데 뭔가 부족해. 네. 그럼 파워 컨텐츠를 쓰셔라라고 얘기하셨던 적이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인데 가만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진짜요. 네. 네. 뭔가 내가 알려주고 싶은 게 진짜 많은데 그 검색 광고나 뭐 다른 광고로 충분히 뭔가 표현할 수 없을 때는 진짜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 경우에는 뭐 특별히 어려운 게 별로 없거든요. 이제 직접 광고를 집행해 보신 분들은 되게 쉽게 하실 수 있고 못 하신 분들도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은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혼자서라도 뭔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좀 별로긴 해요. 이거 로직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상단이 되게 커지게 바뀌었는데 네네. 또 목숨을 걸어봅니다. 이건 네이버가 네, 나쁜 놈들. 참으셔야 돼요. 네이버가 나쁜 참으셔야 놈들이 됩니다. 네이버가 이게 돈 벌려고 하는 저희 거야. 네이버 돈 벌려고. 공식 대행사예요, 팀장님. 자꾸 차이 주고 광고주분들은 자꾸 입찰가 올려야 되고 이 양반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거 잘 못 참아가지고. 네이버도 뭐 돈을 벌어야 되니까. 뭐 그렇긴 한데요. 좀 제발 이런 거 좀 네이버 분들 좀 많이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물론 네이버 공식 대행사고 파트너 사고 다 하지만 네. 자꾸 이러면 광고주분들만 경쟁 구도만 좀 심해지고 이러지. 물론 저희도 좋아지는 것도 있겠죠. 네. 그래도 좀 이런 것들 막 지금 막 파워링크 같은 것도 네. 5개만 이미지 나오고 그 밑으로는 또 안 나오고 네. 또 안 나오는 거는 뭐 비즈 사이트 나누는 것도 이런 것들도 네. 이제는 좀 네이버가 슬슬 선을 넘고 있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나 큰일 났네 이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한편으로 되게 어려워지고 뭔가 네이버의 노골적인 그런 뭔가 이 보이긴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약간 저희한테 또 유리한 점이 저희가 뭔가 네이버 공식 대행사 중에서 이제 규모가 크고 매출이 큰 이유는 당연히 이제 마케터의 그 실력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뭔가 이런 실력이 있을 때 이런 제한 규제가 있을 때 오히려 좀 저희한테 좀 뭔가 기회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 뭐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저만 보내시려고. 아니요 뭔가 저한테는 오히려 좀 기회였지 않나. 알겠습니다. 네 이런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있으면 아무래도 저희가 뭐 전략을 짜거나 네. 뭐 더 뭔가 공격적으로 하시고 싶은 광고주 분들한테는 더 어필할 수도 있는 내용이고 네. 뭐 데이터나 이런 것도 더 좋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5번째로 이제 그 밑에 사진들 보시면은 요것도 이제 쇼핑 검색 광고 중 일부인데 원래는 없었어요. 근데 6월 20일부터 이제 뭐 내 관심 상품의 영역이나 아니면 7월 6일부터 생긴 쇼핑 검색 뭐 카탈로그 찜 추천 영역에 이제 쇼핑 검색 광고가 노출됩니다. 이제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때 뭐 관심 상품 장바구니 이런 데 넣어 놓거나 아니면 뭐 찜을 해 놓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하고 이제 거기에 그 상품과 유사된 광고 상품을 노출되면은 그거에 대한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요걸 노출시키면 뭔가 광고 효과가 높아지겠다라는 이제 네이버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을 출시한 것 같은데 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팀장님 보시기에 이제 뭐 되게 오랫동안 해오셨을 때 이런 거에 보시면은 새롭게 뭔가 출시된 거에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아까 파워 콘텐츠랑 똑같은데요. 이건 역시 네이버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네. 저는 어느 정도의 효용 가치는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물론 네. 집행해보고 어느 정도 단가가 나오냐를 측정해봐야 되겠지만 네. 이게 만약에 구매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도 이 카테고리나 이런 알고리즘이 잘 잡힐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오히려 좀 선의의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 네. 어떤 광고 영역에 좋은 효과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잡은 카테고리나 상품군이나 가격, 어떤 네. 뭐 성분 이런 것들이 네. 얼마나 좋냐에 따라서 더 좋은 브랜드들 아직 각광받고 있지 못하지만 많이 좀 노출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좋다라고 보는데 네. 이거를 실제로 뭔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아직 보지는 못한 상황이어서 네. 이게 만약에 막
가중치가 되게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확률이 훨씬 크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막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이거는 아직 뭐 된지도 얼마 안 됐고 지금 아직 아마 베타 라인일 거라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제 뭔가 블루오션이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제 조금 작은 예산으로도 뭔가 해보고 싶다 그런 공격적인 생각도 괜찮으시고 아니면은 이거는 내 생각으로는 좀 아니다라고 싶어서 안 하셔도 되지만은 뭐 중요한 거는 뭐 이제 대표님 감도 중요하지만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소액으로도 뭔가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이제 꼭 그 성과를 분석을 하셔서 만약에 여기에서 유입되는 이제 뭔가 성과가 낮다, 고객 유입수가 적다, 그리고 뭐 그 유입된 고객의 뭔가 구매력이 되게 낮다 하면은 그때 가서 제외하셔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물론 거의 웬만한 모든 매체는 다 다뤄봤지만 네. 저는 쇼핑 검색 광고가 제일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광고주분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네. 그냥 집행하는 건 상관없지만 네. 쇼핑 검색 광고로 정말 좋은 효율을 보고 정말 잘 진행을 하고 싶으면 네. 모든 영역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전환이나 뭐 브랜드가 되고 난 후에 쇼핑 검색 광고 진행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쇼핑 검색 광고 그래서 어려워요. 이거 쇼핑 파트너 센터도 아셔야 되고 그 스마트 스토어 센터도 아셔야 되는데 쇼핑 파트너 센터 아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죠. 네. 되게 어려워요. 네. 저도 뭐 하고 있지만 이거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쇼핑 네. 파트너 센터 계정 2개신 거 아세요? 모든 광고주분들 아마 거의 모르실걸요. 네. 근데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이 새로운 게 나온 게 과연 이게 혁명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진짜 역효과를 나올지 이거는 저도 좀 궁금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적어도 한 2달 이상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좀 어느 정도 좀 데이터가 쌓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뭐 모수가 쌓이지 않은 데이터는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이기 그렇죠. 때문에 모수가 좀 쌓일 때까지 필요한 기간이 한 2-3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댓글이 또 하나 달렸는데 새롭게 바뀐 광고 부분 굉장히 흥미롭네요. 혹시 뷰티 업종 대행도 진행하시나요? 뷰티 업종 당연히 진행을 하죠. 당연히 진행합니다. 아무래도 뭐 저희 팀 자체가 뷰티 쪽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요. 네. 뭐 색조도 기초도 많이 진행하는데 굳이 따지면 기초 화장품이 더 많기는 합니다. 그죠. 기초 뷰티 라인이 좀 더 많고 네. 그렇다고 뭐 색조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아예 똑같은 화장품이나 뷰티 라인이라고 해도 전혀 다르게 작용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들이 구매하는 방식이라던가 여러 가지 뭐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대행은 진행을 하고 뭐 대행 혹시 뭐 적어도 얘기라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시면 여기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 네. 아무 때나 연락 주시면 저희가 네. 뭐 언제든지 친절하게 좀 저는 좀 아닐 수 있어요. 저는 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대리님 같은 여기 경우는 색깔처럼 골라서 이제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대리님 같은 경우는 친절하시겠지만 저는 아닐 수 있어요. 저희 광고주분들이랑 많이 싸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제 뷰티 업종 같은 경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초 색조가 있는데 이제 색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뭔가 소재 만들기가 되게 상대적으로 쉬워요. 근데 기초 같은 경우는 되게 소재 만드는 것도 어렵고 최근에 아까 이제 질문해 주셔서 대답한 건데 이제 뷰티 업종 같은 경우도 이 규제가 되게 심해졌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이제 편하게 질문해 주셔도 저희가 답변해 드릴 테니까 뭐 부담 가지시 말고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라이브 방송 보시고 많은 광고주분들이 진짜 주셨어요. 네. 저희가 지금 이 실시간 상황에서는 좀 많이 안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끝나고 뭐 이게 영상이 또 업로드도 되고 여기 뭐 지나간 걸 보시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어서 네. 실제로 광고주분 정말 많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네.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많은 광고주분들이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네. 뭐 100% 만족까지는 아니겠지만 정말 뭐 관리를 소홀히 받는다라든지 뭐 관심이 없다든지 이런 뭐 실력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으니까요. 네.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솔직히 저희가 얼굴 까고 이렇게 방송하기도 그렇죠. 쉽지 않겠죠. 네. 네, 뭐 이렇게 최근 이제 마케팅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컨텐츠를 좀 기획하게 된 이유가 이제 뭔가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되게 최근에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남들이 많이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기회를 되게 발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주의를 하다 보면은 좀 광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신경 써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업데이트가 되는 영상들은 뭐 저희뿐만이 아니더라도 네. 저희 마케팅 학교에서 많이 업로드를 하고 계세요. 네. 마케팅 뉴스라고 해가지고 그쪽 부분도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저희는 이 뉴스를 같이 얘기하는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네. 볼 수 있는 것들까지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다소 좀 일찍 시작하긴 했는데 보통 저희가 7시쯤 시작하는데 오늘 좀 네. 일찍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이 좀 월요일이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그래서 좀 참여를 좀 많이 안 하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이거는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니까요. 네. 네. 네, 필요한 정보니까 꼭 계신 분이라도 좀 보시고 기존에 이제 하고 있던 거에 내가 이거를 놓치고 있지 않았나 간과하지 않았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 영상 찍었는데 어떤 한 광고주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저희가 주제를 좀 드리면 그걸로도 영상을 좀 찍어 주실 수 있냐. 네. 저희는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맞습니다. 좋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 저희도 이거는 뭐 계획 고민하고 뭐 이렇게 뭐 스크립트도 짜보고 막 여러 네. 가지 준비를 또 하고 있는 과정인데 네. 오히려 광고주분들이 되게 원하시고 좋아하시고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이 있다라고 하면 네. 뭐 그것도 여기 뭐 메일이 됐든 뭐 전화가 됐든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요걸로 영상 찍어달라라고만 말씀 주셔도 됩니다. 네. 질문에 대한 저희가 답변해 드리는 거는 전혀 뭐 어렵지도 않고 저희가 막 조사해가지고 막 찾아보고 하는 그런 공수가 그렇게 들지 않기 때문에 저희 딴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거라서 답변 드리는 게 쉽기 때문에 오히려 뭐 먼저 질문을 주시는 게 저희도 좋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분들 계세요 혹시 집행하고 있는 계정 좀 오픈해 주셔서 이렇게 좀 해주시는데 그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 광고주분들의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네. 제가 아무리 광고주분이랑 많이 싸워도 기계건 지킵니다. 그죠. 제가. 그런 것들은 조금 맞습니다. 조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픈은 좀 어렵고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가 만약에 뭐 미팅이나 이런 걸 했을 때 데이터 이런 것들은 뭐 저희가 막 가짜로 만들거나 이러진 않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주 계정은 못 가지만 저희 얼굴을 까니까 그럼요. 네, 거기서 좀 신뢰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게 뭔가 역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보시는 분께서 이제 저희의 이제 광고주가 되셨는데 저희가 뭔가 영업을 한다고 그리고 뭔가 보여줘야 된다 그걸 이용하면은 기분 나쁘시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좀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이렇게 좀 최신 뉴스 그리고 좀 변경된 사항들로 좀 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좀 네.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어떻게 보면 또 첫 방송이긴 한데 이게 뭔가 대화 나누면서 내가 이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거는 조금 더 말을 해주는 게 좋겠구나라는 걸 얻고 있어서 되게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실 뭐 광고적인 부분보다는 좀 변경된 상황들 네. 그리고 뭐 저 항상 아시겠지만 막 뭐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뭐 500만 원 이상 쓰셔야 돼요 100만 원 이상 거 하지도 마세요 막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네. 그런 것보다는 좀 변경된 것들도 광고주분들도 아시고 이런 게 변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전략을 짜야 되고 지금도 벌써 날이 매우 더워지기 시작하고 네, 지금 진짜 7월달 더워졌어요. 됐는데 네. 또 휴가 시즌에 이제 곧 휴가죠. 휴가 시즌에 이거 어떻게 스케줄링을 좀 짤지 타임테이블을 어떻게 만들지 중요하죠. 그리고 곧 다가오는 가을에는 또 어떻게 타임테이블을 만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고민하셔야 됩니다. 네. 광고주분들 지금 고민하셔서 빨리 물어보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컨설팅도 받으시고 해보셔야 그때 가서 하면 늦거든요. 맞습니다. 그죠? 사실 미리 지금 여름 준비해야죠. 광고는 늦었습니다 이미.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같이 도움 되시라고 해서 좀 오늘 방송을 좀 찍어드렸고 오늘은 한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좀 짧았지만 좀 그래도 저희가 전달할 수 있는 내용들은 많이 전달드린 것 같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 항상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요쪽 연락으로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뭔가 뉴스처럼 뭔가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 뭐 저녁 7시니까 이제 뭐 가족들이랑 맛있는 저녁 드시고 그리고 마케팅적인 뭐 애로사항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뭐 유선 전화로 하더라도 요즘에는 뭐 통화비도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빨간맛 팀장 양세준이었고요. 순한맛 이주원 마케터였습니다. 네, 그럼 안녕.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